반도체 D램 가격이 한 달 새 25% 급등하는 등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배추나 무 등 채소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버 세대 이른바 꽃노년들이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을 축적한 장노년층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유통업계는 이들 꽃노년을 공략한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이은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 등으로 코스피가 오늘 장중 2,000선을 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자세로 배당주 투자를 노리라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이 한 달 새 25%나 급등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총 7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표준 제품인 DDR3 4기가비트 평균 계약 가격이 10월 31일 기준 1.88달러로 전달보다 25.33%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18.52% 상승한 이후 D램 가격 상승폭으로는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D램 가격 상승률은 7월 7.2%에서 9월 8.7%로 전월 대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10월 말 가격처럼 25%나 상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는 PC OEM 수요 급등과 서버 수요 급등 등을 D램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수혜보는 것이 삼성전자와 이 업체인 SK하이닉스가 되겠죠. 특히 4, 4분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에서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이들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3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 3조 3,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3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영업이익이 7,260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60%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D램 가격이 6%가량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램 역사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업체만 남은 만큼 무리한 물량 경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배추나 무, 상추 등 채소값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식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한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2개월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올해 2월 1.3%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던 것이 10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1.0% 상승해 2년 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 지수는 15.4% 뛰었습니다. 특히 신선 채소가 42%나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축수산물 전체로 보면 1년 전보다 8.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9월에는 14% 하락했던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정부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끝나면서 10월에는 8.2% 하락에 그쳐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은 도시가스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고 유가 회복으로 석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꽃중년, 꽃노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모에 신경 쓰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등 최근에는 실버 세대들도 자신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지 않는데요. 유통업계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버 세대의 변화를 이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실버 세대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화점 구매 고객 중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60대 이상 구매 비중은 2012년 9.1%에서 올해 상반기 10.3%까지 늘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50대 이상의 1인당 구매 금액인 객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노년층 세대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5060 매출이 최근 2, 3년 새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플래닛 11번가에 따르면 5060 세대 매출은 3년 전과 비교하면 47%나 증가했습니다. 육아용품 시장에서도 엄마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에서 수입 아동복의 60대 이상 구매 고객 비중은 올 상반기 12.6%로 2013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이 유통업계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과 함께 불을 이룩한 베이비붐 세대가 실버 세대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실버 세대와 다르게 구매력을 갖춘 장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퇴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들이 여전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소비 여력이 적은 것도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구매 비중이 커지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개선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 자율화를 전격 단행한 이후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리면서 손해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이른바 국내 빅4 손해보험사들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이후 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24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1년 전보다 평균 18%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 역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험료 인상 덕에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지난해 말 98.6%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5.5%로 반년 새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손해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보험사의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부진하더라도 전년으로 비교해보면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통상 보험료 인상 효과는 2년 정도까지는 이어지고 또 아직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매출에 다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제동 의사를 밝힌 만큼 보험료 인상 외에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 자율화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독창적인 보험 상품 개발 노력을 통해 영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혼자서 술을 먹고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혼술, 혼밥족 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면서 카드사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카드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술, 혼밥족, 나홀로 소비족 등 1인 가구들의 소비 패턴에 카드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 반려동물 관련 소비 증가로 요약됩니다. 이에 카드사들이 1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카드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8월 출시한 KB국민 청춘대로 싱글 체크카드는 20에서 30대 젊은 싱글족을 겨냥했습니다. 편의점과 온라인 소셜커머스, 대중교통, 뷰티, 애완동물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이용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는 작년 9월 독신 남성을 타깃으로 한 신한 미스터라이프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이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통신요금 자동 이체 시 할인, 대형 할인마트와 주유소 할인 혜택 등을 담았습니다. 삼성카드는 7월 편의점 CU와 배달음식 검색 서비스 업체 배달의 민족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CU 배달의 민족 삼성카드 탭탭을 출시했습니다. 편의점과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큰 젊은 층을 공략한 겁니다. 남자는 이제 1인 가구와 결혼한 이유가 소비 패턴이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특화 상품을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1911만 가구에서 27.2%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세로 떠오른 겁니다. 나성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빠르게 변하는 1인 가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주춤하던 코스피가 오늘 결국 장중에 2000선을 내줬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논란과 연이은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또 미국 대선 이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발목을 잡힌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며 약세를 보이는 원인과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2000선을 내줬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 어땠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1% 떨어진 2003.93에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하락하다가 9시 3분경 2000선이 깨졌고 9시 53분경엔 1990.45까지 밀리며 199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행히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사자로 전환하면서 10시 29분경엔 2000선을 회복했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01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2007.39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이게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따른 정책 부재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1%까지 낮아지고 전국 지지율도 10.4%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통계를 보면 대통령 집권 4년차부터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이전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 결과 각 정부의 임기 3년차까지는 코스피 상승률이 평균 21.6%를 기록했지만 4에서 5년차부터는 평균 1.7% 하락했습니다. 네, 이 전국의 혼란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또 이 밖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들이 또 있을까요? 네, 대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연달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1, 2일 양일간,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11월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로 클린턴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급락과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진도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어제 배럴당 3.8% 급락한 46.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오펙과 비오펙 산유들 간에 진행된 석유 감산 실행 방안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한 겁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단종 파문을 겪고 현대차, 한미약품 등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한화테크윈까지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급격한 반등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내년에도 박스피를 탈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투자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자세로 배당주 투자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전보다 시장 배당 수익률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차익 거래의 유인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배당주 중 수급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전력, SK텔레콤, 기업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 포스코 등의 종목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경제기대 심리와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만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며 약세를 보이는 원인과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칼날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적 수석 비서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이대 부정입학, 정부 인사개입, 외환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등 횡령과 배임 혐의 10여 개 중 일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 우리, SC제일, 신한,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본사를 차례로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 씨 등 이번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 강제 모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은 미르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 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두 재단 관련 서류와 최 씨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경제계 왕수석으로 통했던 안 전 수석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를 몰고 들어가 경비원이 다치고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월별 통계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총 74개 아파트 단지에서 4만 19가구가 분양되면서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월 기준 단지수 가구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총 63곳으로 전체 단지의 85.1%를 차지했습니다. 1순위 마감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2010년 2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을 무색게 하는 결과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에 청약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단지가 많았고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과열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 노트 7 단종이라는 양대 악재에 발목이 잡히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이 4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뒤 2달 연속 하락세지만 수출 감소율은 지난 9월 마이너스 5.9%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10월 수출 부진은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 노트 7 단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1.8%, 28.1%씩 줄었습니다.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감소폭은 2012년 7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수입액은 34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4% 감소해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2012년 2월 이후 5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유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의 투자에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억여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가 구속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경기도 부천지점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10억여 원을 투자 등 명목으로 받은 뒤 탕진하는 사고를 내 무리를 빚었습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 추궁과 별개로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사 임직원과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과 5천억 원 규모의 퇴행성 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최종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생산직은 전체 신청자의 30%에 달했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속칭 바지 사장인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으면 허위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레일이 서울 사당역과 KTX 광명역 간을 15분에서 20분 만에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행 좌석버스를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은 때이른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하루 종일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추위는 여전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2도, 광주는 영상 2도로 여전히 춥겠고요. 하지만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수원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0도, 대구는 1도를 보이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 전주,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에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기 시작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입동인 7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